오늘 우리 K 증시는 안 그래도 새벽에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에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오늘 맞이해가지고 일단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좀 방황을 하니까 우리 K 증시 전반적으로도 같이 어리버리 얼타다가 결국 막판에 갭상승으로 해피엔딩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은 낙폭을 만회를 좀 막판에 했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은 하락 마감인데, 그나마 오전에는 2차 전지가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에코프로가 다시 앞자리 5자 박히면서 50만 원대로 추락을 했었지만, 이 역시 막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변동성의 파도를 잘 타면서 결국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K 2차 전지주들은 당장 오늘 만기일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예정인데,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 오늘 새벽에 테슬라는 재차 하락인데요. 사실 이번 주 초반에 모처럼 반등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추세 전환이냐 바닥 쳤냐, 그리고 이제 겨울에 그 날씨 때문에 고전했다가 요즘 봄 기운 드니까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장밋빛 기대감이 정말 만발을 했었는데 결국 요 며칠 반등한 거 2배로 오늘 토해내면서 완전히 물귀신 작전이 또 나왔습니다. 진짜 테슬라는 이제 완전 끝난 건가? 불과 6개월 만에 이미 주가 반토막 수준인데 여기서 더 뺄 만한 특별한 이유가 대체 뭔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제 과연 이게 테슬라 한정의 그런 악재인가 아니면 전기차 업황 전반에 해당되는 악재인가, 요거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슬라만의 악재라면은 우리 K배터리 3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단순히 그냥 센티먼트적인 심리적인 영향 말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전기차 지금 전체 내리막길이 펼쳐졌다고 하면은 우리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한동안 편치를 못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오늘 우리 장중에 뉴스 많이 나왔던 건데,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해서 성장 없는 성장주라고 목표가 후려친 거. 근데 이거는 뭐 웰스파고 말고도 테슬라 목표가랑 투자 의견 깎아버린 거는 이미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었고요. 대신 저는 이게 더 큰 이유라고 보는데, 간밤에 미국 전기차 제조사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이 소식이 월가에 퍼졌는데, 이것도 무슨 찌라시가 아니라 무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피스커 측에서 최근 구조조정 전문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에서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할 사람을 요 피스커에서 영입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는데, 사실 장중에 이미 현지 SNS에서 이 피스커가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한다는 소식은 미리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 업황이 정말 힘들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로 테슬라에다가는 작용을 한 거고, 대신 피스커는 이제 좋다, 재무구조 개선하면은 주가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주가가 피스커는 4.9% 급등 나왔고, 반대로 테슬라는 4.5%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새벽에 뉴욕 증시 끝나자마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식으로 보도를 때린 거예요. 피스커가 구조조정 전문가를 들인 이유가 파산 보호 신청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피스커 마이너스 47% 완전히 그냥 나락 가버렸고요. 그럼 이제 어제 장중에 피스커 이거 이제 구조조정하면은 비용 감축하고 다시 재무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그 기대감에 간밤 4% 상승할 때 올라탄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가 시속 120km로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낙상을 한 거지. 근데 이 피스커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겠지만 유럽에서의 브랜드 네임 밸류는 그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 리비안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일단 창업자 헨릭 피스커가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인데다가 여기는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거의 모든 공정을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생산이 주특기예요. 거기다가 테슬라하고는 조금 거꾸로 생산 전략을 짰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이제 세단으로 시작해가지고 SUV, 그 모델 Y 이렇게 쭉 흘러갔다면은, 이 피스커는 아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세단보다 SUV가 훨씬 많은데 전기차는 왜 세단부터 시작을 하냐. 그래서 처음부터 SUV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이거 디자인을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기아 EV9하고 상당히 좀 컨셉이 비슷하죠. 하여간 여기 피스커는 디자인만 자기네가 하지 배터리는 물론이고 뭐 하여간 다 외주야. 그냥 공장 없는 전기차 제조사로 또 유명했었죠. 그러면서 SUV부터 스포츠카 모델까지 라인업은 또 제대로 갖췄어요. 하여간 근데 바로 그 피스커가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떴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야, 이거 전기차 진짜
이제 드디어 한계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대량 숏포지션 눈덩이로 굴러가가지고 테슬라를 때린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우리 K 배터리 제조사들 중에서 여기 피스커에 배터리 공급하는 데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돈 떼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글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이 피스커는 배터리를 중국 CATL에서 닝더스 다이에서 독점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산을 하더라도 돈을 떼이는 건 닝더스 다이. 닝더스 다이만 다이한다. 자, 그 다음 테슬라 주가가 간밤 5% 급락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전기차 배터리 주 원료로 쓰이는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가격을 보면 참 묘한 게, 사실 뭐 이런 선물 거래도 역시 월가 메이저 금융사들이 다 들었다 놨다 막 좌지우지를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 그 1월 달에 미국 동부에 한파 몰아닥쳐가지고 막 길거리에 방전된 전기차를 막 좀비처럼 버려져 있고 막 그런 상황이 현지 SNS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졌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 리튬 가격도 바닥이었고요. 최근 이렇게 바닥을 치고 급격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가, 과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리튬도 가격 반등이 나오는 건가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UBS가 분석하기를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은 올해 리튬 생산량 감소 전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 리튬 공급량을 골드만삭스는 33%, UBS는 26% 각각 후려쳐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연말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튬도 메모리 반도체 그 공급 과잉 사이클처럼 이제 획기적으로 감산하지 않으면은 그 재고에다가 또 파산 직전인 리튬 채굴 회사들이 덤핑으로 시장에 막 내던지는 물량까지 해간 무조건 공급 통제가 아니고서는 리튬 가격 반등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업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차 안 팔려가지고 차량 인도 대수는 떨어지는데 가격을 또 할인 판매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원료 값이 여기서 올라가면 그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경우는 뭐 겨울이고 뭐고 여기는 전기차 판매가 전혀 흔들림 없이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여기는 전기차 침투율이 4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진짜 길에 굴러다니는 바퀴 4개에 달린 승용차 중에서는 진짜 2대 중에 1대는 무조건 전기차로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 먹은 비아디를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 샤오미도 또 전기차 출시를 발표했고, 하여간 이렇게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도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중국 비아디나 샤오미 이런 데는 어차피 뭐 박리담회로 승부를 봐도 되지만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은 그럼 사정이 달라요,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중국 양회 끝나고 공무원에서 경기부양 패키지 공개한 거를 오늘 봤더니 핵심이 설비 투자와 소비 촉진, 이 두 개고, 이게 이제 일명 이구환신이라고, 이게 소비 촉진인데, 이구환신, 우리가 쓰는 송구영신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건데, 약간 지나간 건 버리고 새 것을 드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가전제품도 새로운 걸로 바꿀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보면 소비 촉진은 요걸로 떼우고, 그 다음에 앞에 말한 설비 투자는 올해 25%를 늘린다는데, 당연히 중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전기차예요. 물론 중국은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끊어버린 상태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외 유독물질 그 심하게 내뿜는 리튬이나 니켈, 흑연 이런 거 재련 공장 이런 데를 과하게 조지지 않고 적당히 방치하는 식으로, 이게 다 보조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환경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효과니까. 아니 아시다시피 오염 절감 필터류나 설비나 장치 이런 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빡세게 이거 조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오염 줄이는 설비 안 갖추고는 아예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공장에 돈 들여가지고 환경보호 설비 때려 박으면 그만큼 제품 출고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중국 공산당에서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방치하고 눈 감아 주는 게 사실상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는 얘기예요. 다음, 테슬라 주가가 바닥 밑에 지하로 뚫고 기어 들어가 버린 세 번째 원인.
저는 사실 일봉은 아니지만 일본을 잘 연구하면 우리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에도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사회, 문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약간 쇼크를 먹은 사실이 있어요. 일본이 최근에 2023년 전기차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1등이 중국 비아디, 차종은 SUV 모델인 돌핀, 그 다음 우리 현대 코나 EV가 2위, 그 다음 다시 3위에는 또 중국 비아디에서 그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해서 만든 아토3가 차지했어요. 일본도 토요타랑 혼다만 아직까지 하이브리드가 최선인 거고 뭐 렉서스, 미쓰비시 이런 데서는 전기차 이미 일본 내수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아예 순위권에도 못 들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이 제일 정직한 거고 돈이 제일 무서운 거다. 일본 경제는 역시 차갑다. 이제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면은 뭐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가 값은 싸고 성능은 좋은 그런 바로 가성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저 개인적으로 쇼크였냐 하면 사실 일본 사람들 특히 이제 제조업 종사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무시해. 그 이유가 바로 예전에 우리 정말 그 한국전쟁 끝나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 속에서 인프라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국민들의 농업적 근면성 그거 하나로 정말 온 국민이 모든 걸 갈아 넣어가지고 산업화 시동 걸 때 그때 사실 대부분의 기술을 일본에서 전수해 준 거거든요. 뭐 가전, 자동차, 뭐 조선, 철강 이런 거 다 일본에 견습생 파견해가지고 그 정말 우리 외노자 대하듯이 하는 그런 일본 놈들한테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기술 배워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익점의 후예답게 어떤 기술 같은 거는 몰래 도면 빼돌리고 참 그때는 그런 지적재산권이니 뭐 특허니 이런 게 잘 안 따지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 따라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청출 어람격으로 일본을 역전해 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한국 애들은 자기네 밑에 원래 있었던 애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자기를 따라잡았다고. 그럼에도 원천 기술은 다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애들이 중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아유 그냥 일본의 반중 감정은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여기는 우리는 약간 그 역사적으로 막 그 병자호란이니 이런 그런 뭐 어떤 중국의 속국 가불 관계 이런 데서 오는 그 역사적 뿌리 깊은 이런 게 이제 바탕이라면은 일본은 아예 그냥 최근에 청일 전쟁 거기서 완전히 왕서방을 그냥 뼛속까지 발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그 조약 체결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당시 중국 놈들은 그냥 오합지졸에 아주 미개하고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종족들로 그때 그냥 각인을 해버렸다고. 근데 그런 중국에서 만든 비아디 전기차가 특히 아시아에서 자동차 원탑이라고 그런 차부심이 있는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1위하고 3위를 차지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럼 이제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요걸 바탕으로 분명히 인도 시장에서도 비슷한 저가 전략으로 승부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운전 오래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이, 속옷 진짜. 뭐 입었지? 또 왜 이래? 나만 믿고 따라와. 미선아, 뭐해? 오빠는 부드러운 게 좋아? 진한 게 좋아? 나는 다 좋지.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향기지? 혹시 우리 몸에다가 이거 뭐 바르는? 나는 보나파르테 파드 커피를 말한 건데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점이 뭐야? 이 파드는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엄청 친환경적이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가격이 많이 비쌀 것 같다. 이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이 파드는 보나파르테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파드 커피 머신하고 이 파드하고 가격은 필수 커피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 이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이고 파드는 한 개당 약 400원, 365원이면 거래 한 750만 원 정도니까. 미선아, 응. 이거 우리 사자. 사자!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이탈리아 커피. 이젠 집에서 사무실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나파르테 커피 입력해주세요. 런하 고맙습니다. 의리의 화신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님들 덕분에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 하얏트 호텔 테라스 거기 커피 맛있다고들 그러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 보나파르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K증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3개만 보려고 했거든요.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모처럼 신규 종목 편입한 NHN KCP
이게 그 투자 의견 매수에다 목표가 2만 원으로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오늘 나머지 두 개의 제 관심 종목은 바로 현대차랑 기아. 이거는 과연 이제 새벽에 테슬라 급락에 우리 K오토 쌍두마차의 반응은 어땠나, 이게 이제 정말 궁금했는데요. 결과는 오늘 기아차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다음 현대차 역시 장중에 2% 넘게 급등 나오다가 결국 마감에 그래도 1.2% 플러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정말 보란듯이 테슬라의 불행을 완전히 반전 드라마로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이런 테슬라의 고전이 바로 우리 현대차 기아의 찬스라는 거예요. 결국 독일 벤츠 CEO가 한 말이 그게 정답이야. 전기차 전환 너무 서둘렀다가 갑자기 지금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제조사들은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시간을 좀 벌면서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 그런 여유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선 시범 경기에서는 내연기관차 팀이 이제 전기차 팀에 패배를 했지만 본 경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다가 전기차 팀은 지금 테슬라 라인하고 왕서방 라인 이렇게 파벌이 갈려가지고 이런 팀은 전력이 안 봐도 뻔하죠. 그럼 이제 다시 내연기관차 팀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테슬라의 기적적인 반전 모멘텀은 과연 뭐냐? 바로 연준 금리 인하인데, 근데 이것도 하이브리드 앞에서는 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제 테슬라 형님들이 여기서 튀어나오죠. 이 무식한 놈 공부 좀 해라.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다. 이러실 수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인정하고,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제조사는 아니고요. FSD,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함께 만드는 정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따라오지 못할 그런 미래 산업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근데 요 FSD, Full Self Driving,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진 그런 기술력보다 뛰어난 건 맞은데,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는 레벨 4에까지는 아직도 지금 한 4년째 시험 주행만 계속하고 있고 완성을 못하고 있어. 근데 이미 이것도 중국에서 레벨 3.5까지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는, 야, 오늘 새벽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어요. 바로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 AI에서 챗 GPT 할 때 그 GPT를 탑재한 로봇이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대화하고 사람이 시키는 이렇게 그 주문까지 막 소화하는 그런 어떤 운동 성능, 정말 우리가 SF에서 보던 인간 대체 로봇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 비하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거의 미수가 수준이에요. 정말 이거 보니까 왜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그 샘 알트먼을 고소한다고 그렇게 막 설쳤는지 또 대충 감이 오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유태인들한테 찍혔다는 그런 음모론까지 여기 가미를 하면은,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은 진짜로 뼈대 있는 유태인 가문의 아들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냥 남아공 이민자의 아들이잖아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좀 듣기 싫은 소리부터 먼저 듣고 가는데, JP모간이 한샘에 대해서 한샘은 작년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판관비 절감에 힘입어서 4분기 영업이익을 120억 원까지 뽑아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주택 완공이 감소하면서 B2B 매출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2C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통제 중심의 회복이 거의 이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 2024년 지속 가능한 수익 회복을 위해서는 탑 라인 회복과 제조 비용 효율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해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오늘 이 한샘 4% 빠져가지고 47,550원에 끝났는데 거의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근데 이 한샘도 그 코로나 때 한참 그 코로나 버블 더하기 뭐 친환경 인테리어 어쩌고 하면서 그때 12만 원까지 갔던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K증시 종목은 다 이렇게 과거형으로밖에 얘기할 게 없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모간 스탠리가 펄어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찍은 상황에서 기존 투자 의견 비중 축소해서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해줬고,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콜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는 완성돼 가는 것 같다. 하방 경직성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내 귀에 캔디 같은 달달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맥쿼리 증권이 K 반도체 분석 리포트에서 참 요즘
현대차랑 기아를 봐도 그렇고 하여간 형보다 나은 동생이 K 증시에서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HBM도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맥쿼리가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SK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HBM의 새로운 업계 표준 HBM4는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22만 원, 투자 의견 아웃퍼폼. 그 다음 삼성전자 목표가 86,000원에 투자 의견은 역시 아웃퍼폼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외국계 리포터 엑기스를 보겠는데 맥쿼리 증권에서 코리아 스트래티지 그야말로 K증시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 이제 총 정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한 자발적 밸류어 프로그램에 약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름 맥쿼리가 옥석 가리기를 한 종목들 중에서 뭐 석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요건 금지 옥엽이다. 이 옥 같은 종목이 바로 현대차 목표가 28만 원. 그 다음에 기아 목표가 16만 원. 다음 KB금융 목표가 76,000원. 신한지주 목표가 54,000원. 삼성물산 목표가 16만 원. 모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였는데 저는 오늘 혼자서 순두부 백반 하얗게 먹었고요. 내일은 드디어 이번 주도 불금 3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내일의 핵심 이슈는 정부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회의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원전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 이 발표도 있습니다. 그냥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야. 그리고 내일 정부의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요거는 증시에서 수자원, 수처리, 하수처리 이런 쪽. 그다음 이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실시. 요 발표도 내일 있는데 하여간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워라밸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최대 수혜주가 저는 반려동물 산업이라고 봅니다. 증시에서 뭐 펫푸드, 동물복지 뭐 이런 쪽. 그리고 내일 또 정부 일정 중에 애니메이션 현장 간담회 개최 이게 있는데 증시에서는 역시 K 웹툰 이쪽이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금요일에 우리 2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해외 원자재 이쪽은 뭐 유가, 천연가스 다 많이 떨어졌는데 역시 식료품 물가 이쪽이 문제고 그럼 이제 증시에서 또 단체 급식 밀키트 이쪽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금요일 밤에는 오늘 우리 K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이어서 내일은 뉴욕 증시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요. 다음 미국 2월 산업 생산이 공개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바이든 임기 막판에 과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여기는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과연 얼마나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계기판격으로 산업 생산을 보겠고 또 내일 미국의 2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또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나오는데 하여간 다음 주 FOMC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 가급적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투심은 이번 주 말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2월 주택가격지수가 공개되는데 아니 우리가 중국의 주택가격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실 수 있는데 하여간 중국 경제지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부동산하고 주택가격이 반등을 해야 중국 내수 경기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음 내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무려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을 하는데 푸틴이 이번에 또 나옵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 헌법에 연임 불가 규정이 있는데 지난 헌법 개정에서 푸틴은 영선으로 다시 리셋을 해준 덕분에 이번에 또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독재니 뭐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새 임기 시작 전에 어떻게든지 잠재우기 위해서 푸틴이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이어서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하이브 소속 BTS 멤버 V가 내일 신곡 프렌즈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네오팩트가 알짜자 회사 웨버 인스트루먼트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바로 내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